네, AI를 기반으로 2,200여 개 상장사에서 내놓은 공시 뉴스를 분석해보는 공진단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는 어떤 공시와 뉴스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장 주요 공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SK증권에 7만 8천 주 주식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최규욱 대표의 보유분 11만 주를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데이터가 오비스 250억 원 투자를 해 신규 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제너레이가 작년 영업이익이 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규모 횡령 사태 이후에 거래 정지 상태에서 보유자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최대 주주인 최규욱 대표 보유주로 지금 SK증권에 주식담보대출을 신청했다는데요. 어떤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주이거나 또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제 ETF로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에 또 이제 최규욱 대표가 그간 이제 한 1,100억 정도 자사주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거래 중지된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조만간 이제 해당 주식들이 이제 만기 연장 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만기 연장을 갖다 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면 또 주가가 또 하락하고 이에 따라서 악순환이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규욱 회장이 SK증권에 7만 8천 주를 갖다 담보로 맡겼는데 SK증권이 그걸 수락을 했습니다. 담보 비율은 250%고요. 따라서 이제 다른 증권사나 금융기관들도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인 큰 금액이 크긴 하지만 회사의 존폐가 걸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제 만약 시장에 확산된다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규욱 회장의 담보대출이 연장이 되고 갱신이 되고 그럼 사실은 좀 후유증이 좀 덜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연달아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를 이제 보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스바이오메드의 주주였던 최규욱 대표가 역시 동일인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아는 분도 모르는 분도 계신데 최규욱 회장과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스바이오메드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했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니까 최규욱 회장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지분을 이번에 매도를 한 것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이제 여성 성형에 대한 보형물을 갖다 만드는 기업인데 재작년부터 좀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고 유동성 위기가 생기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란 최규욱 회장이 이제 저가에 이제 주식을 갖다 매입했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갖다 매도한 것이 두 번의 공시에 걸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거래 정지 상황에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악의 사태까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최규욱 대표가 자사주 이 주식담보대출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까요? 그러게 사실은 이번 거 갖고는 사실 미미한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시장 입장에서는 액수는 크지만 네.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이나 전체적인 업황은 좋다. 특별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에서 임플란트 시장을 갖다가 1위와 2위 기업의 사이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작년에 이렇게 성과를 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자나 시장 관계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중기 시장에 임플란트 시장 열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라자드라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그렇게 보고 이제 투자한 기관인데 라자드 역시나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큰 위기를 갖다가 수습할 수 있고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SK증권만 이번에 이제 담보대출을 해줬지만 다른 증권사는 아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난다면은 이 위기가 이제 더 지속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주시하시면서 공시라는 것은 회사의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규욱 이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가 한스바이오메드 지분은 대량 매도를 했죠. 그럼 이 한스바이오메드의 주주 현황과 지금 최규욱 대표의 매도에 따른 주가 변화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스바이오메드의 이제 대주주는 이제 그대로 지분이 보유 중인데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스바이오메드가 2년 전에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식약처에다가 허가하지 않은 물질을 갖고 이제 여성 보형물을 만드는 바람에 영업 정지를 당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주가도 추락을 하고 매출도 안 좋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이오메드 입장에서는 이제 CB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CB의 그 위기의 순간에 오스템 임플란트와 최규혁 대표가 이제 구원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잘 끝났는데 반대 구원투수로 나선 최규혁 대표랑 오스템 임플란트에 큰 위기가 닥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바이오메드도 그에 따라서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가 떨어지니까 바이오메드 주가도 떨어졌던 것이 이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드 입장에서도 이번 공시는 당연히 이제 악재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추후 상황을 짚어봐야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공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다우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외국계 기관이 5%의 그 신규 대주로 등재됐다는 공시입니다. 약 250억 원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 신규 대주주로 등재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규정에서는 공시 규정에서는 5%가 넘으면 대주주로 이제 간주합니다. 그래서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 공시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시 의무는 회사가 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당사자가 이제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서 정확하게 담아서 이제 공시를 갖다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우데이터 자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우데이터 자체는 이제 김익래 회장이 다우키움그룹의 회장이죠. 김익래 회장이 다우데이터를 이제 지배를 하고 다우데이터가 다우기술을 지배하고 다우기술이 우리가 널리하는 키움증권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이제 그 구조로 다우키움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이제 주식 투자인가 500만 원, 1000만 원 늘었을 때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제일 많이 활용하는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기업이 이제 키움증권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전체의 업황이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런 맥락에서 그 이번에 오비스 펀드가 다우데이터에 투자를 했다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다우키움그룹이 이미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시장 전망을 보고 이번에 투자를 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은 이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I로 찾은 오늘장 기업 공시와 뉴스 분석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